이 나이에 아직도 근무복을 입는다고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퇴직하면 드디어 나도 자유다. 이제는 아침에 눈치 보지 않고 늦잠도 자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며 여유롭게 살아야지.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그 자유가 오히려 막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하루 뚜렷한 목적 없이 보내다 보면 몸도 마음도 무너지고 무엇보다 경제적 불안정이라는 복병이 다시 우리를 일터로 부르죠.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바로 그런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한 63세 경비원입니다. 왜 아직도 근무복을 입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안정적인 시기라고요. 퇴직 후 인생을 망치지 않기 위해 그는 어떤 전략을 택했던 걸까요? 본문 퇴직 후에도 일을 택한 이유. 1. 퇴직 후의 진짜 삶. 거기에는 돈과 목적이 필요하다. 퇴직 후 가장 먼저 다가오는 감정은 해방감입니다. 하지만 그 해방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은 좋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머릿속을 파고드는 생각이 생깁니다. 이 돈,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걸까? 직장을 떠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생활비, 건강관리비, 여가비용 등으로 매달 수백만 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시점에 이 모든 걸 감당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계를 위해 다시 일을 찾고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일터로 나갑니다. 사례 1. 63세 김모 씨, 일이 있어서 나는 산다. 김모 씨는 58세에 은행을 퇴직하고 드디어 자유다 싶었습니다. 퇴직금도 3억 가까이 나왔고 연금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그는 극심한 무료함과 우울감, 그리고 가속화된 노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봤어요. 무기력하고 아무 의욕도 없었죠. 몸무게도 늘고 혈압도 오르고 병원에 자주 가게 됐습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집 앞 아파트 단지의 경비실을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저기서라도 일하면 좋겠다. 누군가와 얘기도 나누고 아침에 일어날 이유도 생기겠지. 지금 그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매일 아침 근무복을 입고 출근합니다. 누가 보면 불쌍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건강하고 규칙적이에요. 돈도 매달 들어오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하루가 살아있어요. 2. 작은 수입이 주는 큰 안심. 일을 계속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단연코 경제적인 안도감입니다. 노후에 진짜 무서운 건 큰돈이 아니라 고정적인 생활비 부족입니다. 즉,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짓죠. 아무리 퇴직금이 많아도 쓰기만 하면 줄어드는 건 당연합니다. 반면 경비원 택배 대리 운전 같은 일은 크진 않지만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온다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사례 2. 전직 공무원 출신 박 씨, 매달 130만 원. 그게 내 안전벨트. 박 씨는 56세에 공무원 정년을 채우고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이 있었지만 그는 아예 노는 삶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파트 단지의 야간 경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이죠. 주 3일 근무하면 월 130만 원 정도 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돈 덕에 난 연금도 안 건드려요. 건보료도 낮게 유지되고 내 지출도 줄어들죠. 그는 일하는 삶을 선택함으로써 연금을 최대한 늦게 받으며 수령액을 늘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국 그는 조금 일하며 더 오래 안심하는 법을 택한 겁니다. 3. 사회적 소속감은 나이 들어서도 꼭 필요하다. 은퇴 후에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건 경제만이 아닙니다. 사회와의 단절, 소속감의 상실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직장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집단에도 속하지 않게 되죠. 그 공허함은 생각보다 큽니다. 하지만 일터는 다시금 우리를 누군가와 연결해줍니다. 아파트 경비실이든 마트 카운터든 카페든 간에 누군가와 대화하는 환경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달라집니다. 사례 3. 62세 여성 정 씨, 마트 일은 내 사회생활이에요. 정 씨는 60세까지 지역 보건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여행 다니며 여유를 누렸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찾아왔죠. 그래서 그는 근처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재취업했습니다. 사람들이랑 인사하고 말 섞고 가끔 고객과 잡담도 나누고 그게 그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월급도 고맙지만 사실 이게 내 사회생활이에요.
그녀는 이를 통해 다시 소속감을 느꼈고 자신의 존재가 여전히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에 큰 만족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결론 근무복은 일하는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상징이다. 퇴직 후에도 근무복을 입는 사람들, 그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안정을 지키고 건강을 유지하며 사회와의 연결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쉬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며 살아가는 전략적인 인생을 선택한 거죠.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준비됐는가? 나도 퇴직 후 근무복을 입을 수 있는가? 그것이 꼭 경비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다시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삶의 목적, 그것만 있다면 어떤 옷을 입든 당당한 노후입니다. 퇴직하면 좀 쉬어야지. 그 나이에 무슨 일을 또 해? 경비복, 마트 유니폼 입고 일하는 거 좀 안쓰럽지 않나? 많은 사람이 은퇴자를 바라보는 시선엔 여전히 노동은 젊은 사람의 것이라는 선입견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근무복을 입고 있는 60대, 70대를 보면 사정이 안 좋나 보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그런 시선을 가질 때마다 이렇게 반문합니다. 정말 그분들이 불쌍한 건가요? 아니면 아무 준비 없이 은퇴한 사람이 더 불쌍한 걸까요? 은퇴, 단지 멈춤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우리는 은퇴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마치 회사만 그만두면 끝인 줄 아는데 사실 은퇴는 또 다른 인생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이 두 번째 인생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제 평균 수명이 85세를 넘어섰습니다. 60세에 은퇴하면 앞으로도 25년 무려 9,000일을 더 살아야 해요. 그 긴 시간을 단지 연금이나 퇴직금에만 의지해서 살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건 돈보다도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능력입니다. 일하는 노후가 주는 세 가지 가치. 많은 은퇴자들이 말합니다. 사는 것 같지가 않다.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안하다. 자꾸 소외감이 들어. 그 원인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일터를 떠날 때 수입과 역할, 소속감, 일상의 리듬까지 함께 놓고 옵니다. 그래서 일은 단순한 경제활동 그 이상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일하는 노후의 진짜 장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작은 일이 진짜 위력적입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월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은퇴 후 삶은 훨씬 안정적이 됩니다. 그 돈이 바로 심리적 여유를 만들어줘요. 은퇴 후 지출은 멈추지 않습니다. 고정비 식비, 통신비, 공과금, 건강관리, 부모 부양, 자녀 지원. 거기에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겹치면 퇴직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어요. 그런데 월 8만 100만 원이 추가 수입으로 들어오면 연금은 안 건드리고 퇴직금은 아껴두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2. 건강 유지의 비결, 규칙적인 삶입니다. 경비원, 마트 직원, 청소 도우미, 주차 요원. 어찌 보면 단순 노동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규칙적인 하루의 힘이 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일상을 놓칩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식사 시간도 들쭉날쭉 TV 앞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있는 경우도 많죠. 그렇게 흐트러진 루틴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망가뜨립니다. 반면 일터에 나가는 사람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옷을 입고 움직이고 사람을 만납니다. 이게 바로 건강관리의 시작이에요. 하루라도 몸을 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건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3. 소속감과 존재감. 이것이 인생의 연료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역할이 사라져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 이 사회에서 무슨 존재인가? 이런 고민이 밀려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우울감, 무력감을 호소하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보다 사회적 고립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회식도 끊기고 연락 오는 사람도 줄어요. 하지만 일터는 다릅니다. 아파트 입구를 지키는 경비 아저씨도 마트 계산대에 앉은 아주머니도 그 자리에 누군가의 하루를 채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마디에 웃고 커피 한 잔에 따뜻해지고 그 안에서 내가 여전히 쓸모있는 존재라는 감정을 되찾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은퇴 후 재취업의 힘. 앞선 에세이에서도 소개했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 사례를 짚어볼게요. 63세 김모 씨 경비복은 내 방탄조끼다.
58세 은퇴 후 무료함과 건강 악화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아파트 경비직으로 일하면서 신체 건강, 정신 안정, 생활 패턴을 모두 되찾음. 56세 박 씨 130만 원이면 충분해요.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고 아파트 야간 근무로 생활비 보조. 건보료 절감, 연금 증액, 퇴직금은 그대로 보존. 62세 정 씨 마트 유니폼. 나의 사회 복귀증입니다.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사람과의 교류 회복. 말할 기회가 많아질수록 건강해졌다는 자각. 경제적 이득보다 사회적 유대감 회복에 더 큰 만족을 느낌.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일하는 삶 전략. 은퇴 후 일자리는 체력, 성격, 거주지 여건, 사회성 등 개인 조건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다음 기준은 꼭 기억해 두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체력을 넘어서는 일은 독입니다.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을 고르세요. 단순히 돈만 보지 마세요. 주변을 활용하세요. 지인 추천, 지자체 일자리 센터, 시니어 일자리 포털 등. 작게 시작하세요. 주 23일, 단기 알바부터 경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퇴직 전부터 탐색하세요. 준비는 은퇴 전에 시작해야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맺으며 일하는 노후는 선택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퇴직 후에도 근무복을 입는다는 건 단순히 생활이 궁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삶의 리듬을 다시 세우고 의미를 찾고 안정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현명한 전략입니다. 정년은 멈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 이막을 소극적인 쉼이 아니라 적극적인 활동으로 채워나가는 것, 그게 진짜 멋진 은퇴입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이미 퇴직 후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20년을 더 산다면, 오늘 뭘 해야 할까? 답은 분명합니다.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작은 수입이라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살아있는 은퇴의 시작입니다.